반갑습니다. 부유하십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나무가라는 종목인데, 나무가라는 종목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졌냐라고 제가 이 종목을 왜 관심 가지지 얘는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십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수가 나무가 설명하기 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고 막 많이 이제 폭락도 많이 하고 불안한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돈을 보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한 번씩 이제 방송을 보고 유튜브나 이런 거 올라오는 걸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실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10개 종목이 있으면은 7개 종목이 상승합니다. 지수가 상승은 10개 종목 중에 7개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종목이나 찍어도 확률은 70%라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0개 종목 중에 7개가 올라가면은 아무 종목이나 찍어도 확률은 70%예요. 지수가 하락했다는 거는 10개 종목 중에 반대로 3개만 상승하고 7개가 하락했다는 게 지수가 하락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라면은 10개 종목 중에 7개가 올라갈 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지수가 상승할 때 10개 종목 중에 7개가 올라가면 아무거나 찍어도 70%의 확률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왜 차트를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래 하느냐면은 단기간에 다른 거는 3% 10개가 다 똑같이 7개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지수가 좋을 때 똑같이 7개 종목이 모두 다 5%씩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 1%, 어떤 건 2%, 어떤 건 3%, 어떤 건 4%, 어떤 건 5%, 어떤 건 10%. 종류별로 프로테이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7개 종목 중을 찾아가지고 상승할 종목이 7개인데 그 7개 종목을 찾아서,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상승을 할까, 그 고민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7개 종목 찾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7개 종목에서 3%짜리를 찾아서 이거 사세요 했는데 3% 올라간 건 맞아. 근데 다른 종목이 20% 올라갔다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좀 틀린 게 아닌가, 좀 심리적으로 힘들고 뭐 그런 건데, 지금은 지수가 하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의 1%든 2%든 조금이라도 올라간 종목을 찾은 게 얼마나 좋냐, 그게 실력이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장이 훨씬 더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문가라면. 근데 왜 하락장에 지수가 뭐 하락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지. 하락장이 저는 훨씬 더 좋다 생각하거든요. 왜?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상승장에서는 10% 올라가는 거, 20% 올라가는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5% 올라가는 거 찾아서 뭔 의미가 있겠냐, 2% 올라가는 걸 뭔 의미가 있겠냐. 왜? 7개 종목이 올라가는데 아무거나 찍어도 확률이 70%인데 그런 좀 그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좋다. 저는 하락장이나 박스권장, 행보장 이런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올라갈 때는 실력 탓을 하고 7개 중에 뭐 올라가는 종목 70 아무거나 찍어도 7개는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에서는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뭐 종목을 잘 골라서 이런 데 얘기를 하면서, 왜 하락장에는 지수가 하락해가지고 뭐 종목 결국엔 종목 못 찾는 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왜 3개 종목 7개를 찾을 실력이 있으면 하락장에 3개도 찾아야지. 왜 못 찾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실력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그러니까 뭐 전문가한테 돈 내고 뭐 이렇게 종목 추천 받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종목에 이제 쓸데없는 때를 그만 얘기하고, 나무가라는 종목을 제가 보는 이유는, 저는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종목을, 왜 이 사람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걸까,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자, 첫 번째, 나무가는 지수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먼저 알아야 되고, 나무가는 어떤 종목이냐, 차트를 봤을 때 나무가는 누군가가 관리하고 주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주인이 있는 종목이다. 누군가가 주인이 따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주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생각? 최근에 나무가를 이제 종목을 1년 동안 보시면은, 나무가는 입형을 하든 뭐 캔들 매매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면은 손실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입형매매, 캔들매매, 본인이 어설픈 기법 쓰면은 이건 무조건 손실 낸다. 팔고 나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스윙을 했는데 기다리니까 급등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뭘로 해야 되냐면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고 최근 박스권 매매 자리는 요렇게 봐야 되거든요. 박스권 자리는 요 자리에서 요렇게다. 요렇게가 박스권이다. 요까지부터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박스권 매매예요. 이 종목을 좀 하시는 사람은 박스 고점 자리. 그러니까 요 꼬리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가 박스 고점 자리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부터 요까지가 박스권 자리다. 요게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한 사람. 여기서 이제 이평을 쓰건 보조지표를 쓰건 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손실 내요. 이 자리는 잘못하면 손실 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박스권이라는 걸 모르고 매매를 하면은 기법을 자꾸 써도 털린다. 그거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중심 라인은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서 중심 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중심을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하고 여기가 고점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 꼭 수익 실현하고 팔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 먹으면 여기가 머리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밑으로 조금 이렇게 보는 거다. 요렇게 보는 거. 그럼 이 중심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중심 라인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요까지는 이제 박스권으로 처음에는 요게 박스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앞전에는 박스권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기법을 쓰지? 해도 계속 틀리고 5일선을 써도 21선을 써도 틀리고 중장기 스윙의 돌파선을 써도 틀리고 팔면 올라가고 수익 내는 사람도 있고 손실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는 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딱 왔을 때 주가를 한 번 더 올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주가를 한 번 더 올려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스권 매매했던 사람은 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원 자리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박스권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있어졌기 때문에 거래량 또 어느 정도 움직임 또 어느 정도 왔고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스를 한 단계 더 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박스를 위로 올렸다는 거는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주인이 생각처럼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처럼 움직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 단계 더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위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주가를. 그거를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박스권에서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지금은 여기가 매수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지금은 11,000원에서 12,000원 자리가 중심 라인이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한 단계 더 올려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 이런 단계를 올렸다는 거는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할 때 분명히 주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주인은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고점 자리 지금 자리 말고 이 고점 자리를 올렸을 때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 이 고점 자리 올라왔을 때 16,000원 17,000원 자리에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물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주가를 여기 들어 오를 때 여기서 물량이 그 개인들이나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손절 뭐 개인들 눌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개인들 물량 턴다는 얘기. 주가를 올리기 전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턴다. 그 여기서 용이하게 물량을 틀고 최대한 빨리 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저 자리까지 올렸을 때 개인들 물량을 많이 그럼 여기서 순전히 이제 박스권 매매를 계속 시켜줄 것인가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계속 수익을 주면서 박스권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왜 수익권을 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물량이 커지거나 뭐 저는 뭐 많은 이제 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라 개인 방송도 아니죠. 그냥 크게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듣고 자기들 회원들한테 뭐 이거는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은 이 종목의 주인은 다른 움직임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위에 돌파를 박스권을 돌파시켜 가지고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때 단타 매매를 칠 건지, 아니면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주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좋은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물량이 갑자기 들어온다든가,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매수를 털어내야 되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일 거거든요. 왜? 이 종목은 이평이라든지 뭐 보통 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절 라인이 대충 어딘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까지를 순간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돌파 매매를 하든지 박스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단기 급락 매매를 하든지 요 세 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인이 반드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고 뭐 18,000원씩 17,000원씩 넘어갔을 때는 단타 매매로 전환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본인과 지금 여기서 수익 냈던 사람들이 단타 매매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제 이슈가 강하게 나올 때 그때 다시 매매하면 지금 벌어놓은 돈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무가라는 종목,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1년 동안, 한 1년, 2년까지는 꾸준히 봐도 되는 종목이라서, 주인들 종목은 이렇게 끝까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공부할 수 있는 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하신이었습니다.